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그의 손길은 마치 처음 만나는 연인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한옥방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오랜만에 색다른 설렘과 발견의 기쁨을 느꼈어요. 제 이름은 서아연, 35세의 경기도 분당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오성민과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해맑은 웃음이 사랑스러운 6살 딸 오서아가 저희 가정의 행복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종종 하연 씨네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부러워하곤 하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보다 7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 서아은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흡사한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미묘하게 달라서 주변 사람들이 더욱 흥미롭게 바라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을 속이고 놀기도 했고 심지어 가끔은 부모님도 우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특히 담임 선생님들조차 우리를 구분하지 못해 재미있는 해프닝이 자주 일어났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체육 시간에 제가 달리기를 싫어하는 하은이 대신 도내 체육대회 4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예상 밖의 1등을 차지했는데 당황하신 체육 선생님께서 하은이의 이름으로 상장을 발급해 주셨어요. 나중에 하은이가 그 상장을 보고 크게 웃으면서 내가 언제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냐? 언니가 내 인생의 첫 메달을 빼앗아 갔네. 라며 장난스럽게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교 때는 서로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인 척 해본 적도 여러 번 있었죠. 남자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때마다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 시절 하은이의 남자친구였던 민호 선배는 제가 하은인 척할 때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라고 물었지만 제가 오빠가 나를 잘 모르나 봐라고 능청스럽게 넘겼던 순간도 있었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라온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입니다. 지금도 얼굴은 거의 똑같지만 패션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로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하은이는 긴 웨이브 머리에 과감한 패션을 즐기는 편이죠. 올해 추석을 맞아 저희는 각자의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 성민 씨와 활기 넘치는 딸 서아와 함께 하은이도 그녀의 남편 윤재 씨와 장난기 많은 5살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오기로 했죠. 분당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양평의 조용한 전원주택인 부모님 댁은 늘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퇴 후 정성껏 가꾸시는 정원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맛으로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가족 모임의 이면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술 기운을 빌려 하은이와 나눈 대화 끝에 우리는 서로의 남편을 교환해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들 몰래 이런 특별한 모험을 시도하기로 했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죄책감과 흥분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 자매는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대담한 계획이 실행되기에 이르렀을까요? 제가 겪은 그 추석날의 사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진솔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 가족은 늘 그렇듯이 방문 준비를 꼼꼼하게 시작합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간식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챙기고 며칠 동안 입을 옷까지도 정성스럽게 골랐죠. 부모님 댁은 넓은 텃밭이 있는 2층짜리 한옥 스타일 주택으로 대가족이 모여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뒷뜰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평상이 있어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기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도 있어요.
매년 명절마다 2-3일 정도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죠. 남편 성민 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유명 IT 기업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이런 시골집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항상 고대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전형적인 개발자 스타일이지만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죠. 딸 서아는 분당의 몬테소리 유치원에 다니는데 호기심 많고 활달한 성격으로 텃밭에서 놀고, 할아버지가 정성껏 기르시는 토끼와 닭도 구경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벌써부터 할머니 댁에 가자며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전통 음식과 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달콤한 복분자주를 맛볼 수 있고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어 마음이 설렙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은이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1년에 몇 번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날 기회가 줄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일같이 연락하며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있죠. 얼굴을 보지 못해도 하은이의 기분이 어떤지,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인 것 같아요. 하은이는 저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강남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해 여러 패션쇼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하은이의 남편 윤재 씨는 강남의 글로벌 광고 회사에서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최근에는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의 매력적인 외모는 모든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인상적입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에 탄탄한 체격, 깔끔하게 다듬어진 외모에 항상 세련된 패션 센스를 보여주는데 이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그의 직업적 특성과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그의 깊이 있는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성격도 온화하고 다정한 편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드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은이와는 대학교 시절 같은 광고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간의 열정적인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패션과 광고계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이벤트였고 결혼 생활도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에도 부모님을 뵙기 위해 친환경 마트에서 유기농 식재료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떡, 과자 등의 간식을 잔뜩 싸서 양평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두 가족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아버지는 든든한 걸음으로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인 저녁 시간 너른 한옥.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갈비찜과 각종 명절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은이의 남편 윤재 씨도 회사 일을 뒤로하고 늦게 합류해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었죠. 아이들은 사촌들과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어머니는 더 먹어 이것도 먹어봐 하며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 지쳐 일찍 잠들었고 어른들은 TV로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와 하은이도 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복분자주를 조금씩 마시며 오랜만에 자매만의 시간을 가졌죠. 무릎을 맞대고 앉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 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남편 성민 씨는 아버지 윤재 씨와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했고 윤재 씨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남자들과 어울려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가오자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고 고즈넉한 마당 툇마루에는 저와 하은이만 남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늦은 밤 달빛 아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가족들이 많을 때는 차분히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달빛 아래의 시간이 저희에겐 늘 특별했죠. 복분자주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요즘 어때? 라고 제가 부드럽게 묻자 하은이는 달빛에 비친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 생활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단조로워. 매너리즘이랄까?
윤재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요즘은 서로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라고 살짝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그래? 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 성민 씨와도 사이가 좋고 서아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설렘이 그리워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껴. 우리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일상의 반복으로 설렘이 사라진 것 같은 감정은 아마 많은 부부가 겪는 일일 거예요. 달빛과 그늘이 어우러진 텐마루 위에서 복분자주의 달콤한 향에 취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 서로의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는 건. 설마. 하은이는 놀란 듯 커다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쌍둥이잖아. 너무 닮아서 어두운 곳에선 남편들도 구분 못할걸? 하루만 서로의 인생을 바꿔보는 거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웃었지만 묘하게 흥분되는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네.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서로의 남자친구 속여서 데이트하면서 결국 키스까지 했잖아. 정말 아찔했는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제가 감미로운 추억에 잠겨 말했어요. 맞아. 그때는 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었지. 그때 민수 오빠가 내가 너인 줄도 모르고 귓볼에 키스했던 것. 기억나? 하은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잖아. 우리는 정말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금도 변한 게 없을 거야. 달빛에 취했는지 복분자주에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 될 거야. 아무도 모를 거고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고 일회성 실험일 뿐이야. 서로의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이 위험하고도 짜릿한 제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은이도 처음엔 언니 정말 미쳤나 봐. 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서 대화는 점점 진지해졌고 달빛이 우리의 비밀을 감싸 안는 듯 했어요. 어느새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다음 날 밤에 그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며 비밀스러운 맹세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죠. 언니, 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긴장돼.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나도.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 보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웃음을 지었죠. 달빛 아래 또렷이 드러나는 서로의 얼굴이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위험한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릴 적처럼 비밀스러운 모험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청춘의 떨림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아침에 햇살이 한옥의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명절 아침밥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반찬들과 갓 지은 솥밥, 떡국의 고소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음식을 나르면서 하은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정말 실행할 거야? 무언의 질문을 던졌어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언니 인생에서 이런 특별한 기회가 또 있을까?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남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민 씨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안방에 모여 프로야구 경기를 보며 이번에는 꼭 우승할 거야. 라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웃고 있었고 하은이의 남편 윤재 씨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높이 쌓인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잎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두 남편 모두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문득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쌍둥이 자매로서 공유해온
비밀스러운 유대감과 호기심,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모험심은 그 죄책감마저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것 같았어요. 손끝까지 전해지는 짜릿한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죠. 경기도 양평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완벽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저녁 무렵부터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지자 어른들은 툇마루에 모여 막걸리와 청주를 나누며 옛날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었고 지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부모님도 저희도 이제 쉬어야겠다며 각자의 방으로 향했고 남편들도 연휴의 여유와 술기운 때문인지 곧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한옥 특유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는 가운데 이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한 하은이와 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한밤중 모든 소리가 잦아든 후 마루에서 만나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방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윤재 씨의 방문을 열었어요. 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숨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죠. 달빛에 비친 윤재 씨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는 이미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하은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심장은 마구 뛰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죠. 한옥 창문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비밀스러운 순간이 주는 긴장감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성민 씨가 늘 쓰는 샌달우드 향수와는 다른 윤재 씨 특유의 머스크 향이 나는 이불이 저를 설레게 했고 동시에 바로 옆방에서 하은이가 성민 씨와 함께 있을 거란 생각에 묘한 흥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윤재 씨를 안았더니 그가 몸을 뒤척이며 무슨 일이야 하은아? 하고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그의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고 우리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달콤한 청주 향이 그의 입술에 남아 있었죠. 여긴 부모님 댁인데 괜찮은 거야? 윤재 씨가 완전히 깨어난 듯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괜찮아, 다들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을 거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순간 내가 하은이가 아님을 알아차릴까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며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잠시 내가 입은 실크 잠옷을 만지며 뭔가 다른데? 이건 새로 산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재빨리 오늘만 특별히 입어봤어 라며 그의 관심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제의 잠옷을 벗어 던지고 열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것이 하은이가 아닌 내 것이라는 증거를 없애는 동시에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는 작은 신음을 토해내며 흥분에 찬 목소리로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평소와 달라서 아주 특별한데? 라고 속삭였어요. 친정에 오니 처녀 때 기분이 들어. 뭔가 설레고 새로워 나는 대답했어요. 그도 이젠 완전히 깨어나 열정적으로 나의 몸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꿈만 같은 밤이야. 그의 손길은 성민 씨와는 확연히 달랐고 윤재 씨의 몸과 동작은 내가 익숙한 성민 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윤재 씨는 성민 씨보다 체격이 더 크고 근육질이었어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은 제 손길 아래 돌처럼 단단했죠. 성민 씨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과는 달리 그의 손길은 더 거칠면서도 정열적이었어요.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채 처음엔 그 차이에 당황스러웠지만 곧 새로운 감각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그의 손길은 마치 처음 만나는 연인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한옥방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오랜만에 색다른 설렘과 발견의 기쁨을 느꼈어요. 새로운 풍경을 만난 여행자처럼 낯선 터치와 리듬에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깊은 황홀감에 빠져들었죠. 그의 거친 숨결과 뜨거운 체온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깊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강렬한 움직임에 맞춰 나도 리듬을 타며 나는 이 금지된 밤의 짜릿함에 몸을 맡겼어요. 평소와는 다른 터부시된 관계가 주는 강렬한 흥분감에 휩싸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절정에 도달했죠. 온몸이 떨리며 맞이한 절정의 순간 윤재 씨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던 순간의 긴장감까지도 새로운 쾌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윤재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어요. 한옥의 얇은 벽을 통해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맞대고 신음소리를 억눌러야 했죠. 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귓가에 하은아, 이렇게 특별한 밤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오늘 너는 정말 달라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나는 하연이 아닌 하은으로 불리는 것에 이상한 흥분을 느꼈어요. 그의 숨결이 아직도 거칠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죠. 그리고는 나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사랑해라는 속삭임과 함께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난 그의 팔 안에서 낯선 체온과 향기 속에서 잠시 현실을 잊은 채 누워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고요한 한옥의 밤을 배경으로 내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하윤이와 다른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눈을 떴어요. 밤새 단잠을 잤는지 통통한 볼이 더욱 발그레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옆을 돌아보니 윤재 씨가 아직도 깊이 잠든 채 있었죠. 어젯밤의 정열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살며시 이불을 정리하고 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가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하은이도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가로 이동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웃음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바꿔 입고 선생님들을 속였던 그때처럼 이런 대담하고 위험한 일을 저질렀다니 3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쌍둥이 자매로서 더욱 깊어진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느꼈어요.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키득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춘기 소녀들 같았죠. 어젯밤 정말 스릴 넘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니까. 하은이가 볼이 상기된 채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흥분이 남아 있었죠. 성민 씨는 어땠어? 내 남편인데 내게는 어떻게 느껴졌어? 말도 마.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는데 그만큼 흥분됐어.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것 같은 그 설렘이랄까?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윤재 씨는 성민 씨와 정말 달랐어. 더 거칠고 정열적이었거든. 특히 그의 강인한 팔의 감촉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아. 하은이도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도 그랬어. 성민 씨는 윤재 씨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했어. 마치 연인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나를 어루만지더라고. 평소 윤재의 열정적인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지. 근데 그게 또 새로웠지. 마치 두 번째 첫날 밤을 경험한 것 같았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남편과 보낸 시간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금지된 관계가 주는 긴장감과 새로운 육체가 주는 쾌감은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죠. 그리고 서로의 남편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자매 사이에 더욱 깊은 비밀을 만들어냈어요. 하은이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성민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 특히 귀 뒤를 만질 때의 그 감각이. 라며 속삭였고 저는 윤재 씨의 강렬했던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아. 특히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니 하은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흥분이.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하며 키득거렸어요.
마치 고등학교 때 서로의 첫 키스 경험을 나눴던 그때처럼 이런 비밀스러운 대화가 우리를 더욱 설레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들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이런 장난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까요. 우리의 대담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3일간의 달콤하고 위험한 금기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지막 날에는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명절 음식을 즐기며 부모님은 내년에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두 딸이 자매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가에 미소를 지으셨죠. 출발 전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하며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고 남편들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와 하은이는 서로를 꼭 포옹하며 내년에도 이런 특별한 추억을 만들까라고 귓속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죠. 분당으로 출발하기 위해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윤재 씨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속삭였죠. 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내년에도 부탁해요. 그의 눈빛과 입가에 맴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